안녕하세요.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기초회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자, 오늘은 이제 55페이지의 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 뭐냐?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회계 연도가 종료가 되면 우리 부기의 목적이 뭐였어요?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의 경제적인 사건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했죠. 자, 장부에 기록을 했으면 자, 요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자,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마무리를 우리는 결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결산이란 회계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결산에는 어떤 절차가 있느냐? 결산의 절차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예비 절차라는 것이 있고, 결산은 예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후 절차. 이렇게 해서 자, 결산의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럼 먼저 예비 절차는 뭐를 하느냐? 자, 우선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분계를 해주죠. 이렇게 해주면은 시산표에서 재고조사표를 작성함으로써 뭔가 고쳐졌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죠. 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면 자, 대략적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정산표라는 것을 만들어요. 근데 뭐 여기 정산표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데 거의 사실은 안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 절차가 끝나면 자,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결산 본 절차를 하는데 요게 결산이에요,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예비.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본 절차가 있는데 이 본 절차의 절차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미식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대륙식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륙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미식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고 자, 마감을 할 때는 영미식, 대륙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영미식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영미식의 마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제일 먼저 손익이라는 계정을 먼저 설정해요. 자, 손익 계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손익 계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손실이나 이익을 칭하는 계정이고 그러면 손실에 속하는 계정. 손실이 뭐죠? 비용. 자,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모든 비용과 수익을 이 손익 계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손익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만들어 놓고 자, 요 손익 계정에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요 만들어 놓은 손익 계정으로 대체하죠. 비용과 수익을 자, 손익에 대체한다. 대체라고 하는 건 보낸다 이 소리죠. 그러면 보내면 자, 이제 손익 계정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 손익 계정의 차액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본금으로 보내면 돼요. 개인 기업은 자본금으로 보내고 법인 기업은
자본금 확정의 원칙에 따라서 잉여금이라는 데로 보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 가서 자본회계를 배우게 되면 잉여금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요. 따라서 하여튼 손익계정의 차액을 개인기업은 자본금으로, 법인기업은 잉여금으로 보내게 돼요. 자, 이렇게 보내고 나면 자, 이제는 손익계정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느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율합니다. 차기로 이율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이제 비용과 수익은 한 해가 끝나면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면은 다 죽어버리죠. 왜? 수익은 금년의 수익이고 비용은 금년의 비용이지 내년에는 새로운 수익, 새로운 비용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수익 항목, 비용 항목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만드는 계정이고 한 해가 끝나면은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 번져버리는 명목상의 계정이다라고 했죠. 그 대신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요. 이월된 것을 모아서 2월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 이게 바로 결산 본 절차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산 후 절차라는 것은 자, 우리 회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부에 기록한 것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제공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AS 해주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면 자, 다음과 같은 장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마지막 서비스죠. 그래서 자, 결산 후 절차라고 하면은 재무제표의 작성이다. 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해 주는데 자,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었어요? 먼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자, 나중에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왜 앞에다가 포괄을 붙이는지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 가서 다시 배우기로 하고 오늘 현재 이제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그냥 손익계산서 자,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자본변동표 자, 마지막 현금흐름표 자, 요거를 작성을 해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표현이 좀 부족한 것은 자, 주석을 통해서 이 정보 이용자에게 보충 설명을 해준다 이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5개 요거를 우리 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의 종류로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그러면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자본변동표, 4번 현금흐름표, 5번 주석 이러면 다 맞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상한 놈이 하나 낑기는 거죠. 뭐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나오면 이놈이 틀렸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는 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절차가 나왔죠. 자, 먼저 결산 예비 절차입니다. 자, 결산 예비 절차는 먼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여기 이제 시산표의 작성이 아직 얘를 수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수정 전 시산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분계를 한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수정분계라고 그래요. 결산 정리분계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수정분계다라는 거를 요거를 좀 명확하게 용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수정분계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의 수정 전 시산표에서 얘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시산표 자체 수정 전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다. 근데 수정을 안 할 리는 없어요. 어떤 수정을 하는지는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표라는 것을 작성한다. 자, 거기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정산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선택이라 그랬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자, 두 번째가 결산 본 절차. 자, 결산 본 절차는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하래요. 자, 제일 먼저 손익 계정이라는 걸 설정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용과 수익을 이 만들어 놓은 손익 계정으로 대체를 해라. 자, 그다음에 손익 계정을 정리하여 당기 순손익을 확정하는데 그게 뭐예요? 손익 계정을 정리하면 자, 손익 계정의 차액이 자본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본금으로 자, 손익 계정을 정리했는데 수익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은 당기 순손실이 나온 거니까 자본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해서 얘네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다음 기로 넘긴다. 다음 기로 넘기어서 만드는 게 2월 시산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보고서의 작성. 그게 이제 결산 후 절차라고도 하고, 결산 후 절차라는 말 대신에 결산 보고서의 작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후 절차라는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재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보고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기말 재무상태표, 자,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 말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자, 기억나나 보시겠지만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일정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 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다라는 말을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간 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을 포함. 이게 전반적인 결산의 전체적인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냥 뭐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저거를 이제 하나씩 보완을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자, 먼저 예비 절차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시산표라는 거를 작성한대요. 자, 그러면 이 시산표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한번 시산표라는 게 뭔지를 자, 교재가 57페이지인데요. 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금이나 상품, 비품이나 외상매입금, 자,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51쪽으로 넘어가십니다. 51쪽. 자, 51쪽에 넘어가면은 1번 다음에 에듀프로의 거래를 분기하고 계정에 전기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분기하면서 여기다가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분기는 이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칠판 하나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0일 날 50일이에요. 51페이지로 가셔서 자, 먼저 1월 10일 날 에듀프로는 현금을 1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분기했어요? 차변에 자, 현금이죠. 자, 현금이 100만 원. 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니까 자본금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분기하면은 바로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자 그랬으니까 현금 내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현금 계정 차변에 날짜는 얘가 1월 10일이니까 현금이 분기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도 자기 집은 차변이죠. 현금 계정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 감소.
그러면 차변에 상대평 기존 과목 자본금 이렇게 기록하자 그랬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분계와 전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본금 기정. 자, 자본금 기정은 여기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자, 자본은 분계가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계정에도 대변. 자, 1월 10일 상대평 계정 과목이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분계가 끝났죠. 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차변과 대변 요소로 나누어 기록을 한다.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했고, 분계한 것은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야 된다. 자, 전기.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분계, 그 다음에 옮겨가는 거 전기,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2월 5일 날 상품을 3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자, 2월 5일 날 상품을 구입했어요.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자, 금액은 30. 자, 외상 매입금이 30.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상품 기정을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상품 기정 차변에 2월 5일 날 외상 매입금이 30. 그 다음에는 외상 매입금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외상 매입금 기정을 만들어줘야죠. 자, 분계가 대변에 있으면은 여기도 대변에 갑니다. 자, 2월 5일 날 외상 매입금이 30만 원이 증가됐는데 원인은 상대평 계정 과목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다음에는 3월 11일이죠. 현금을 70만 원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빌렸다. 그러면 날짜는 3월 11일 날. 자, 현금을 빌렸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 자산은 얼마? 70. 자,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렸어요. 그럼 빌린 돈을 차입금인데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70.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현금은 70만 원. 자, 원인은 단기 차입금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단기 차입금 또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단기 차입금. 자, 얘는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 3월 11일 날 현금으로 자, 이렇게 7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4월 20일 영업용 책상을 구입하고 대금을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4월 20일이죠. 자, 영업용 책상은 집기니까 비품이고요. 자, 비품을 40만 원 현금으로 샀네요.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 이렇게 40만 원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비품이라는 계정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 비품 계정 차변에 4월 20일 현금이 얼마냐? 40.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어요. 자, 대변에는 비품이 40.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언제라도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자, 현금은 170이 들어와서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회사의 현금은 130만 원이 있겠죠. 그러면 금고를 열어서 쉬어보면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겠죠? 자, 5월 7일입니다. 단기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우리 아까 7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50만 원을 갚는데요. 이자와 함께. 자, 그러면 5월 7일 날 자,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죠. 단기 차입금 50. 그다음에 이자를 주니까 이자 비용 2만 원을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52만 원. 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50만 원이 감소됐으니까 차변에 오겠죠? 자, 5월 7일 날 상대편 기존 과목 현금 50. 자, 그다음에는 이자 비용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자 비용. 자, 5월 7일 날 자, 상대편 기존 과목은 현금 2만 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은 52만 원이 나갔으니까 자, 현금 기정 대변에 52만 원이 나갔는데 자, 2개 이상 상대편 기준 과목이 2개 이상 있을 때 우리는 제좌라고 기록을 하자 이랬죠. 자, 그럼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170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어요. 자, 92만 원이 나갔네. 그럼 170이 들어와서 92만 원이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돈은 78만 원인가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70만 원 빌렸었는데 50만 원을 갚았으니까 이제는 20만 원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20만 원 더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6월 10일 날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외상매입금을 얼마예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이 감소됐으니까 차변에 6월 10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이 1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은 대변에 6월 10일 날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20일입니다. 임대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그러면 9월 20일 날 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고요. 자,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집세로 받았으니까 임대료가 20.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 9월 20일 날 임대료가 20. 그 다음에는 임대료라는 계정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자, 임대료 대변에 9월 20일 날 현금이 2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10월 15일 날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으니까 급여가 얼마? 자, 급여는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급여 계정 만들어줘야죠. 자, 급여 계정 차변에 자, 10월 25일 날 현금이 자, 1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죠. 거래의 판례서에 따라서. 자, 잊어버렸나요? 거래의 판례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건 진짜 뭐 구구단보다 훨씬 더 잘 외워둬야만 우리 분기가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분기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10일 날 수수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 그러면은 자, 12월 자, 10일 날 현금이 들어오네요.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3만 원.
자, 수수료로 받았으니까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이 3만 원.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 12월 10일 자, 수수료 수익이 3만 원. 그다음에는 이제 수수료 수익을 만들어 줘야죠. 여기다 만들까요? 자, 모자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자, 수수료 수익. 그러면 대변에 12월 10일 날 현금이 얼마예요? 3만 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요 내용. 자, 우리가 이제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하면은 요 분계한 내용을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오늘 12월 31일 결산을 맞이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 하면은 자, 저기 57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있는 현금 계정, 그다음에 상품 계정, 자, 그다음에 비품 계정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상품 계정 차변에 30. 그다음에 비품은 어디 있나요? 40. 자,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 차변에 10, 대변에 30. 자,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50, 70. 자본금은 100. 임대료가 30. 자, 20인가요? 20.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은 3만 원. 그다음에 급여는 5만 원. 급여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급여가 왜 5만 원이야? 자, 급여를 5만 원 줬나요? 우리 문제에서는 자, 우리 문제에서는 5만 원이 맞네요. 좀 정신이 나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급여 5만 원. 이렇게 급여 5만 원. 자, 그러면 여기 급여 규정에 자, 여기 이제 5만 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고.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까 이 분계를 옆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 거기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냐? 57페이지에 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오늘 뭐 한다고요? 결산. 그러면 결산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선 예비 절차 시산표를 작성한다며요. 자, 저 시산표를 왜 작성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시산표에는 어떤 시산표가 있느냐? 합계 시산표라는 게 있고 잔액 시산표라는 것이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합계 시산표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자, 여기는 계정 과목이고 여기는 차변이고 여기는 대변이에요. 그리고 시산표인데 먼저 합계 시산표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현금이잖아요. 이제 현금부터 쑥 쓰는데 차변의 합계가 얼마냐? 193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193만 원 이렇게 합계를 써요. 그러면 대변은 얼마냐? 자, 92에 10만 원 더하면은 10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순서가 중요하죠. 어떤 순서예요? 먼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자산을 먼저 하자 이 소리예요. 그럼 자산은 상품. 자, 상품, 왜냐면 자본은 자본이고 수수료는 수익이니까. 그러면 상품은 차변에 30.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 차입금도 부채. 그럼 비품은 자산이죠? 자, 비품이 40. 그러면 끝났네요. 자산은 다 끝났어. 그러고 나면 이제 부채. 자, 부채는 외상매입금이죠? 자, 줄일게요. 자, 외상매입금은 차변에는 10만 원이고 대변에는 3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차변이 50이고 대변이 70이죠. 자, 그 다음에 부채 없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자본입니다. 그러면은 자본금이 얼마냐? 1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나면은 수익. 자, 수익은 뭐 있어요?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은 3만 원. 자, 그 다음에 수익. 임대료 있네요. 자, 임대료가 20. 자, 그 다음에 비용에는 이자 비용이 있네요. 자, 이자 비용은 차변에 2만 원. 자, 급여 차변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자, 계정이 하나, 둘, 셋, 여섯, 아홉, 10개입니다. 그럼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정확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계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지금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라고 그랬으니까 자,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차변합계는 얼마냐? 요거 이제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330인가요, 이거?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장에 계산기 가지고 간다 그랬죠? 자, 193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7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6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7만 원이죠? 자, 7만 원 더하면은 330. 자, 대변은 얼마예요? 대변은 202, 302, 325. 자, 요거 더하면은 325만 원이에요. 자, 102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그 다음에 23만 원 더하니까 325만 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에이, 우리가 한 게 틀렸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한 게 틀렸네. 왜 틀렸나?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중으로 기록되죠. 자, 차변에 100이면 대변도 100. 차변에 30이면 30. 70이면 70. 40이면 40. 52만 원이면 52.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5만 원에 5만 원, 3만 원에 3만 원. 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차변에 있는 거는 계정의 차변에 썼다고요. 그리고 여기 대변에 있는 것은 대변에 썼다고요. 그리고 여기 차변에 있는 거를 열로 모았고 여기 대변에 있는 거를 일로 모았잖아. 그럼 당연히 요 합계와 요 합계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인간. 인간은 뭐죠? 실수의 동물. 자, 저는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자, 처음 회계 처리를 하고 장부 정리가 좀 서투른 사람은 의미 있게 실수를 하겠죠. 아, 전요. 이걸 도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를 했다고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아까 요 급여 있죠, 급여. 자, 급여를 차변에 급여 계정 차변에 5만 원을 적었어요.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에도 적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슬그머니 여러분들의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해서 거래에 팔려서 어쩌고 자산의 증가 이러면서 슬그머니 넘어갔다고요. 자, 만약에 그때 여기다 썼으면 여기다 5만 원을 썼으면 여기가 현금 계정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107만 원으로 적혀서 당연히 여기도 330이 됐겠죠. 그래서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무조건 일치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분계한 것이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기록됐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작성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하고 안 맞았잖아요. 이게 안 맞았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틀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온 길을 다시 거꾸로 가면 되겠죠. 거꾸로. 자, 우선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현금 계정 차변에 얼마야? 193. 현금 계정 대변에는 102. 자, 상품 계정 차변에는 자, 체크하는 겁니다.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상품 계정 30. 오케이.
자, 비풍계정 40, 외상매입금 차변에 10, 대변에 30, 단기차입금 차변에 50, 대변에 70, 자본금 대변에 100, 수수료 수익 대변에 3만 원, 임대료 대변에 20, 자, 이자 비용 차변에 2, 급여 차변에 5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1로 넘어온 게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엔 얘네들이 여기에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체크해 봅니다. 자, 현금 계정 차변에 자본금 100, 자, 자본금 대변에 됐고, 그 다음 상품 차변에 30, 외상매입금 대변에 30, 자, 현금이 70,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이 70, 그 다음에 비품이 40, 그 다음에 현금이 40,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차변에 50, 자, 대변에는 현금 52,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2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차변에 10, 자, 대변에 외상매입금 10, 그 다음에 현금 20, 그 다음에 임대료 20, 자, 그 다음에 급여, 자, 급여 5, 대변에 현금, 오, 빠졌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을 거꾸로 가게 되면은 찾아내는 거죠. 아씨, 그때 왜 안 썼지? 하면서 여기다가, 자, 날짜는 10월 15일 날, 자, 여기다가 급여를 5만 원 이렇게 써주면서, 자,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금 계정이 102만 원이 아니라, 자, 107만 원이 되고, 자, 얘가 107만 원이 됨으로써 여기가 얼마예요? 330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계한 것이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이게 바로 시산표다. 그러면 시산표는 우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요 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의 합계금액하고 대변의 합계금액이 같으면 일단은 맞는 걸로 가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게 맞는다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양 아까 틀린 거 급여 5만 원, 현금 5만 원이잖아요. 자, 요거를, 자, 급여 계정 차변에 5만 원, 현금 계정 대변에 5만 원 이렇게 썼잖아요. 쓴 다음에 깜빡 잊고, 아, 자, 아까 안 했나 하고 여기다 또 한 번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10월 25일 날 현금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월 15일 날 급여 5만 원 이렇게 한 번 더 기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발견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적으면 될 거를 이렇게 두 번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335만 원이 되고 여기는 335가 돼가지고 이거 맞는데 라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야. 결론,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무조건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았다고 해서 무조건 맞은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좌우지간에 시산표에서 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요.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은 발견이 돼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요 차변의 급여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인데 우리 아까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여기는 기록을 해놓고 여기 어느 한쪽만 잘못됐잖아요. 어느 한쪽만. 그러니까 차변을 기록을 했는데 대변을 기록을 안 했죠. 그러면은 발견이 되죠. 그럼 발견이 안 되는 경우는 뭐다?
둘 다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10만 원인데 이걸 옮기면서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10,000원 이렇게 동시에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발견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또 차변과 대변에 5만 원, 5만 원 다 써야 될 거를 화끈하게 차변도 안 쓰고 대변도 안 썼어요. 그럼 차변도 틀리고 대변도 틀렸죠? 그러면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어느 한쪽이 잘못됐을 때는 발견 가능.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을 때는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잘못 분기했어요. 자, 우리는 상품을 매입하면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고, 자, 사무실의 집기, 비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면은 외상 매입금 못 쓰죠. 미지급금이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거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잘못된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발견되지 않는 오류다. 자, 그게 여러분들 어디를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60페이지. 자, 60페이지에 보시면 3번 시산표 상의 오류. 자, 1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자, 2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랬어요. 근데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보세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겁니다. 어느 한쪽만 잘못됐으면은 발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거기 첫 번째,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했대요. 차변과 대변이 자 불일치했다. 그러면은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차변 항목인 자산이나 비용 항목을 대변 항목인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 계정을 사용하여 반대로 적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쪽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일부 계정에 전기를 누락했대요. 한쪽만 누락된 거죠. 양쪽이 다 누락된 것은 발견이 안 돼요.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일부 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현금, 급여 계정, 현금 계정인데 그 중에서 얘는 제대로 갔고 요 현금 계정만 누락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쪽만 잘못됐으면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 보기가 5개 나오면 자, 그 중에서 딱 보면은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시산표상의 오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요거는 왕별해 주시고 자, 심심할 때 한번 좀 더 읽어 보시면서 근데 근본적인 내용이 선행돼야죠. 어떤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잘못됐으면 발견이 된다.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이 되면은 발견 안 된다. 이렇게 딱 붙여버리시고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케이스만 찾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급여 5만 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산표를 우리는 합계 시산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합계를 갖다 쓰지 마시고 잔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차변 합계가 얼마인가 봐요. 현금 193만 원이죠. 차변이. 그런데 대변은 얼마야? 107만 원이죠. 자, 107만 원이니까 차변이 86만 원이 크네요.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잔액이 86만 원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뭐 상품은 뭐 어차피 차변밖에 없으니까 30. 비품. 자, 어차피 차변밖에 없으니까 40. 자, 외상매입금. 10만 원에 30만 원이니까 잔액은 대변에 20이 남죠. 자, 단기차입금 50에서 70. 그러니까 20만 원만 잔액이 남죠. 자, 자본금은 100.
자, 수수료 수익은 3만 원. 자, 임대료는 20만 원. 자,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2만 원. 급여는 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면은 자, 차변학계는 163만 원이죠. 자, 그다음에 대변학계도 163만 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일치하겠죠. 왜 당연히 일치합니까?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서 빼고 대변에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변이 193이고 대변이 107만 원이었는데 오른쪽에서도 107을 빼고 차변에서도 107을 빼서 잔액만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계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잔액시산표. 자, 합계를 가지고 기록을 하면 합계시산표. 자, 지금처럼 잔액만 기록하면은 잔액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가 합계잔액시산표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는 자,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예요. 뭐 산수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쪼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자, 차변합계, 대변합계 먼저 써요. 그러면 193만 원이죠, 차변.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얼마야? 92, 107. 그리고 잔액을 여기다 쓰는 거죠. 잔액은 86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 차변이 30이고 대변에 없어요. 그러면 잔액은 차변에 30. 비품. 차변에 40, 대변에 없어요. 차변 잔액 40. 외상매입금은 차변이 10만 원, 대변이 30.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20이 더 많아요. 20.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차변은 50, 대변은 70. 그러면 잔액은 대변에 20. 자, 자본금 100. 그럼 여기도 왼쪽에는 없으니까 100. 자, 수수료 수익이 3. 3만 원이면 3만 원. 임대료 20만 원이면 20. 이자 비용이 2만 원이면 2만 원. 자, 급여는 5만 원에 5만 원.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일치하겠죠? 이렇게 일치해서 자, 차변합계는 얼마가 돼요? 307, 330이죠? 자, 여기도 330이고, 자, 그 다음에 163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도 163만 원으로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이 일치하게 되면 이러한 시산표를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자, 문제 57페이지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가지고 1번 합계시산표를 작성하세요. 아까 저 합계만 먼저 하시면 되죠. 2번 잔액시산표를 작성하세요. 잔액만 기록하면 되죠. 3번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저거를 다 작성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59쪽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 그리고 마감 후 시산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정 전 시산표까지만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나간 거냐? 여기. 수정 전 시산표까지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수정 후 시산표가 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합니다.